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당 기강 잡기를 재차 강조하면서 연일 강공 모드입니다. 친한계와의 전면전 선포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오늘 오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징계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내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해당 행위 논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밀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결론이든 답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당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행사처럼 진행되어 왔던 일이고요. 네. 뭐 거의 그냥 5일 장마다 오는 그냥 약장수처럼 그냥 장날만 되면 계속 지금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당 기강 잡기를 앞세워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이 당내 갈등이 징계 정국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당무감사위와 윤리위는 한동훈 의원을 제명하고 또 친한계 인사 일부를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원 활동을 한 이 친한계 인사들은 물론 지도부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이 비주류에 대한 징계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들으신 대로 장 대표는 장날 되면 오는 약장수처럼 사퇴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거취 압박도 일축하면서도 부정선거 주장에는 거듭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루아 기자, 장 대표가 어제도 선관위 사태 관련해가지고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는 이번 전에도 이 수차례 선관위 사태 관련 집회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었죠. 이 퇴연 하루 만인 어제도 찾았는데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영문 글귀가 적힌 흰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집회 참가자들과 인사도 나눴는데요. 한 유튜버가 건강 상태를 묻자 아직 다 회복은 안 됐지만 가만히 있기엔 마음이 불편해서 참석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 쇄신파에서는 장 대표가 당론으로 모아지지 않은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반면에 장 대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 행위다라고 맞대응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한 재선거를 주장한 것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총의를 당대표 스스로 거부하는 해당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의원총회를 열어 비밀투표를 통해 재선거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대표가 더 이상 개인 의견을 발표해서 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을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우리 당내에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 재선거를 당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니 저건 당론에 반하는 것이고 해당 행위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런 발언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해당 행위입니다. 그게 당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진들을 선수별로 만나 당내 여론을 수렴 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내 갈등 해결을 위해선 이제 중진들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임유준 기자, 국민의힘 중진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중진들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로 당 갈등이 밖으로 분출되는 현 상황 자체가 우려스럽다면서 빨리 당이 안정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와 중진들의 회동 자리에서는 장동혁 블랙홀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당의 노력이 사장되고 있다. 국민들이 우리 당을 용서한 건 아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지 못하면 너희는 퇴출이다가 될 거라는 이 쓴소리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대표 거취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매듭지을지 등을 두고는 미묘한 온도차도 보이는데 당 최다선 6선 주호영 의원과 5선인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호랑이 등에 다 있어요. 지금 내리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상황이 되니까 더 못 내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욕심부려서 될 일은 아니다. 다만 호랑이 등에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을 생각해라. 이렇게 권하고 싶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당대표거든요. 그런데 이 당대표가
아주 심각한 당원 당규 위반이 있다면 당연히 물러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함부로 또 끌어내리고 세우고 하는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번에 호준석 대변인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퇴원을 한 이후에 당 기강 잡기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보니까 징계 카드 이 가능성도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했던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징계 요청이 들어왔지만 잠시 미뤄두고 있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들어보면 친한계에 대한 전면전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당이 이렇게 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 이제 어떻게 그 중간 그 시점은 보면 이제 징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다시 또 징계를 누구를 한다 그렇게 해서 당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거에서 진 당대표에게 퇴진을 요구했었던 것은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여야 정당의 역사에 늘 있었던 일인데 당대표 퇴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가 있는가, 민주주의 정당에서 그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큰 의문입니다. 저는 어쨌건 지금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을 걱정하는 분들의 그 방향은 장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 또는 앞으로의 정치적인 그 미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퇴진 그런 쪽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달 안에 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더 지켜보자, 좀 힘을 실어주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징계 국면으로 갈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매우 크다 이렇게 보는데 좀 전에 주호영 의원께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호랑이 등에 탄 사람들은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번 탔으면 앞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려오는 순간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미 지금 예고를 한 징계 정치 이런 것들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것은 예고된 징계 정치, 공포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시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그 도우러 갔던 사람들 그리고 같이 치킨을 먹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해당 행위를 넘어서는 이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은 선거가 끝나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이 징계를 멈출 이유도 그런 생각도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